자, 맞아 보시면 저녁노래 물든 발그레한 낮꽃으로 명언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독하니 서있다.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서있죠. 자, 손에 공이 쥐어져 있고 나비란 놈도 있지만 공놀이는 생각조차 않았다. 자,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보면 먼 산바라기가 되어 언제까지도 꼼짝하지 않는 명언이의 모습을 철책 밖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 지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는데 방금 발그레한 닭꽃으로 가만히 서 있고 또 나비의 놈도 얼쩡거리고 있지만 공놀이는 시작도 안 해. 보시면 명은이의 어떤 내면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 굉장히 외롭고 심심하고 쓸쓸한 이런 것들은. 근데 명은이가 직접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명은이가 뭐 서 있는 그런 행동거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소리가 나는데 이 종소리 한번 체크해볼까요? 종소리. 이 종소리가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종소리가 바로 누구? 나와 명은이가 화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종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조금 있다가 종소리를 울리는 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 한 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자, 댕그렁댕 연달아 기스 좋게 울립니다. 명은이는 느닷없이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인데 종소리가 들려오는 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가 고개를 돌렸다. 자, 명은이가 고개를 돌렸다. 밑줄 거 보실래요? 명은이가 고개를 돌렸다. 물론 소리가 나니까 돌린 것도 있겠지만 그 돌린 이유는 뭔가 암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건 전개에 어떤 전개, 즉 뭐가 종소리가 누구에게, 명은이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임을, 앞으로 향후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거 아닐까. 단순히 돌아갔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암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노을에 한박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인 명은이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자, 3일종이요. 3일종이라고 내가 먼저 명은이에게 말을 걸죠. 용기가 없었지만 철책 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습니다. 명은이가 놀라며 몸짓 취하며 갑자기 나비야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나비와 공놀이를 하고 있던 것처럼 공을 잔디발 위로 굴리면서 부산더는 신용을 했다. 왜? 부산더는 신용을 했다. 어떤 심리는 명은이는 외롭고 심심하고 쓸쓸한 이런 심리를 숨기고 싶었던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척 해보이고 싶었던 거죠. 속내는 이거였지만. 자, 제가 저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하여 내 발치까지 굴러왔습니다. 나는 공을 주워 철책 안으로 던지는데 자, 왔으면 얼른 기별을 해야지 왜 거기 서 있니? 라는 명은이의 말. 왔으면 기별을 하지 왜 거기 서 있니? 자, 그러면 왜 거기 서 있니? 명은이의 말을 밑줄 거 보시면 자, 요게 일단 내가 먼저 기별을 했지만 명은이가 화해를 사과를 요청을 받아줄지 먼저 건네줄지는 몰라야 하지만 요 명은이의 말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다? 용서와 화해 요청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 용서해줄게, 같이 놀자 들어와서 거기 누구하고 묻는 대신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일부러 나무라는 척 왜 그랬니? 때맞춰 관사문이 활짝 열리며 명은이 외할머니가 뭐라니 꾸짖음 반 또 반가움 반의 어정쩡한 기색으로 맞이해 주었다. 꾸짖음 반이라는 말은 왜 할머니가 누구한테 나에게 했던 세 가지 당부 중에서 두 번째 거, 즉 자신의 할머니의 당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반가움은 그럼에도 명은이 말동무에 주로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내심 고마움 아니겠는가, 이런 심리도 잔뜩 낫꽃을 붉힌 채 위주 얼굴을 붉힌 채 왜 머쓱 민망하다 이거야. 민망함 또는 쑥스러움. 수요일이 치는 종이요.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러. 한참 있다가 초종 치고 제종도 칠 거야. 명은이한테 미안한 참에 나는 굴렁쇠 굴리는 아는 말씨로 짓거렸습니다. 건호 교회 다니니 자 얘들아 요것도 체크해라. 밑줄 딸고만이 아버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딸고만이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여. 그러면 이 딸고만이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치는 게 바로 앞에 있었던 종이야. 종소리. 그러면 이 딸고만이 아버지 앞으로 또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나와 명은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군지 모르지. 딸고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야트막한 언덕 위에 신관교회 종탑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자, 허공 속을 연방 오르락내리락 하며 종을 치고 있을 사찬 아저씨의 앙바트만 굉장히 짧은 그런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생겨났다. 자, 그럼 어디부터? 야트막한 부터 해가지고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절로 웃음이 생긴다. 뭐겠니? 누구에 대해서? 지금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딸고만이 아버지 외양 묘사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딸고만이 아버지가 키도 짤짤한데 델롱델롱 매달려가지고 막 종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또는 유사한 말로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절로 웃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따라가고 또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이다. 즉, 요 딸고만이라는 모식이 별명의 유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딸내미 이름을 그렇고 멍터리 없이 지어놓으면 요단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이렇게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어디 빈칸에다가 어떤 사건이 몇 가지 나오죠. 지금 간단하게 사건에 따른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내가 오해하고 선물인 줄 착각하고 전황 소식을 알려주니 며느리가 화를 내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명은이와 나의 심리를 한번 보자. 명은이가 어떤 거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외양에서도 낯빛이 하얘지고 하는 거 있었죠. 나는 어떻게 화를 내니까 어떤 거 내 호의가 무시당했다고 여기지.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집에 가면서 깨달았죠.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내가
하는 요 사건. 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명은이는 요때 어떤 거? 원장이 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력하고 쓸쓸한 모습을 보여. 우두커니 서 있고 공놀이도 안 하고 아비야랑 나는 어떤 거? 그저 뭐 미안하죠. 미안하네. 관세에 가지도 못해. 근데 결국 찾아가잖아. 기별을 하잖아. 어떤 거? 다시 만남. 우리 다시 만남. 요 사건을 통해서 요때 명언이는 뭐 반가움. 왜 거기 서 있어 안 들어오고 먼저 화해 요청도 하고 뭐 꾸짖는 척도 하지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뭐 미안함과 함께 뭐까지 명언이가 나에게 화해 또는 용서해줬구나 나를 안도감까지 안도감까지도 즉 뭐에 따른 보시면은 사건에 따른 뭐 인물 심리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명언이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명언이가 웃는다. 내가 설렌기를 우습게 만들었다. 득의양양하여 자 넋이야 신이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립니다. 여전히 어떤 나의 순수하고 순박한 모습이 드러나죠. 자 딸고만의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배꼽 잡고 웃을 것이다.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는가.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지만 머리는 벗겨지고. 자 근데 체크해줘. 억세해줘.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뭅니다. 명은이는 앞을 못 보지. 즉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을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다. 자 작품의 초반부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야. 왜? 미안하고 깨달음을 얻은 내가 누구를? 명은이를 배려함에 따른 행동 아닐까? 자 종소리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딸고만 얘기를 계속해봐. 명은이가 이제 퍽 주저앉고 나도 옆에 주저앉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딸고만이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자, 딸고만이 아버지는 괴짜였다 하는 부분부터 전부 다 뭐 말하는 거야? 딸고만이 아버지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분석이 들어가겠죠. 물론 서술자인 내 입장에서 교회 종을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종 치지 않을 때는 놀리니까 종을 칠 때만 어떤 거 존경의 대상이 된다. 마치 종줄의 일부인 양 앙바트만 짧은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으리만큼 손붙였다 곤두박치기를 반복한다. 자,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 꿈을 꾸는 듯 누가? 딸고만이 아저씨가 뭐 할 때? 종칠 때만큼은 그러면 꿈을 꾸는 듯 하다라는 말은 상기된 표정을 지른다는 말은 그만큼 뭐 종치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칠 때만큼은 이 딸고만이 아저씨도 뭐라다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우스꽝스러운 외양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놀림감을 받는다. 자 종치는 일이 거반 끝나갈 무렵 그는 자기주의로 몰려든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종호래기들 가운데 한 명만 골라 한 차례만 종줄을 잡아당겨주는 영광을 준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선언이냐? 뒤쫓아다니며 딸고만의 아버지라고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근데 지금 나는 딸고만의 아저씨를 웃기게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놀림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은 절대로 종치는 기회를 받을 수도 없었겠지. 자, 딸고만 아버지가 보고 싶어.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 앞을 못 보는 며느리가 무슨 수로 본단 말인가. 눈엔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을 읽었는지 며느리가 얼른 말했습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광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다. 자, 주일 저녁 여기까지 군뱅이처럼 거리게. 군뱅이처럼.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간다는 말일 텐데, 그만큼 말한 거니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느리게 가. 왜? 그만큼 같이 교회 갈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 허락을 받고 명언에는 딸고만 아버지가 초종을 올릴 시간에 맞춰 관사를 출발했습니다. 자, 명언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조심조심 길을 인도해요. 조심조심. 왜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니? 명언에 대한 배려가 나오죠, 이제는. 자, 관사에서 교회까지 평상시보다 곡절이 걸린다. 더 많이 걸렸다. 자, 먼 길 걸을 동안 나는 주일 학교 반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반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재방송하여 명은이에게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중요한 게 나오죠. 이야기다, 이야기. 어떤 거? 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야. 지금 뭐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고 하니 바로 갑시다. 그 밑에 있는 백마 이야기 되겠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옛날 어느 날부터입니다.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백마가 살고 있다. 일단은 기사와 보시면 백마가 살고 있다. 자,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번번이 큰 공을 세워 푸짐한 상을 받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 세월이 흘렀고 백마가 늙고 병들게 되었어. 백마가 늙고 병들게 되었어. 즉 백마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지.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필요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 거 있잖아. 늙고 병든 백마는, 자, 그럼 이제 늙고 체크해봐. 병든, 요건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백마, 늙고 병든 백마, 바로 뭐겠니? 억울한, 또는 더 이상 쓸모 없어져가지고 버림받을 위기에 있는 절망적인 존재로 볼 수 있겠죠. 백마는 성내를 돌아다니다가 종탑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탑에 이르렀다. 자,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었다. 성주가 세워놓은 요 종탑이네. 종 치는 거. 자,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칡너물이 보였다. 또 뭐다? 칡너물이 보였어. 배고픔을 못 이겨 백마는 칡너물을 뜯어먹는데 종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종을 울리고 말았다. 자, 그 다음 그때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시켰는데, 백마의 억울한 요 사연, 쓸모없어지니까 바로 버리는 억울하고 절망적 상황에 처했던 요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 지금 뭐 한다는 거니? 결국 인과 응보다 이 말 아니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온다. 자, 그러면 방금 요 백마 이야기 있죠? 이 백마, 다른 데한테는 정리를 해두세요.
반드시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합니다. 필기를. 백마 이야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벗어난 맥맞징 되겠지. 그래.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칭령구를 팍 잡아당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이야기 속 말고 소설 속에서 억울한 사람 한 명 있죠. 억울한 사람. 자기가 이렇게 전쟁도 아닌데 전쟁 때문에 부모님 잃고 눈도 멀어. 바로 누구? 명은이 아니야. 명은이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결국 이 주제는 명은의 어떤 억울함 해소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명은의 어떤 심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 다음에 실제로 명은이와 나가 종을 치거든요. 왜? 명은이가 뭔가 자기도 종 치고 싶어라고 하면서 내심 자기 억울함 좀 해소해 보려고, 호소하려고. 즉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뒤에 이어질 그 둘이 종 치는 사건과 연결시키는 유기적인 어떤 연결을, 그로 인해서 소설의 결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요 이야기가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사 백마 성주 종탑 진넘을 종소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사는 즉 백마의 은혜를 저버린 아주 배은만덕한 놈이죠. 자, 그다음 백마는 나왔듯이 억울하고 절망적인 존재 맞죠? 버림받은. 근데 요 소설에서는 바로 누구와 매칭이 된다? 누구와? 명은이와 대응된다. 대응이다, 대응. 자, 그 다음에 성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탑을 세워서 누구나 종을 쳐가지고 종소리를 내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주는 기사를 심판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로 인해서 누구를 백마를 보살피는 자, 한편 이 종탑은요 바로 이 종탑이 억울함 해소, 즉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아니겠는가?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진동구는 바로 종을 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종소리가 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바로 백마를 어디로? 종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는 소설 속에서 누구와 대응되냐 하니 나와 대응된다. 자, 그렇다면 쌤, 종소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구원의 소리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명은이도 자신도 백마 같다고 느끼고 억울함 해소하고 싶어서 종 한번 쳐보고 싶어. 물론 결과적으로 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치게 되는 뒤의 사건과 소설 결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소설 속 장치이다. 자, 그래서 이 백마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소설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까지도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필기 확인합니다. 자,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 종칠 수 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겠어?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겠어? 명은이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뭔가 좀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나? 소원을 빌고 싶어서.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꽉 움켜쥐며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김에 얼떨결에 말갈망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즉 주어 잠지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왜? 명은이가 명은이가 이 서울소녀 명은이가 왜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니까 그렇게 아무나 좀을 침시나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디야. 막 사투리 계속 써가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죠. 마침내 신광교회 입구로 들어섭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우리 말고는 없어.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이냐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은이를 단단히 부축한 채 천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명은이에 대한 배려죠. 돌계단 다 오르자 저녁 햇살에 듬뿍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웅장한 석조교회당이 시야를 메웠습니다. 굉장히 석조교회당이 시야를 그득 메웠다. 지금 교회의 이미지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아름답고 고요하고 웅장하다 이거야. 우리는 종탑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무슨 때?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을 칠 때. 잠시 후에 교회당 뒤편 사택 쪽에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딸고만이 아버지다. 귀에 말로 속삭입니다. 길게 뻗은 교회당 건물 옆구리를 따라 통로에 깔린 자갈을 밟으며 아버지가 걸어옵니다.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채로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자, 꺽쇠 볼래? 방금 얘기 보면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명은이 지금 어때? 처음 와봤어. 종소리도 아마 제대로 처음 들어볼 거야. 이쪽에 기대감과 설레임과 뭐까지도 보시면은 몹시 긴장한 자세로 있긴 해. 기대도 되지만 어떤 일종의 두려움도 있겠죠. 저녁 햇살을 뒤집어 쓴 딸고만이 아버지 민머리가 알전구처럼 비읍없어고 있으면서 반짝였습니다.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바르게 꾸벅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 예의 바르게 지금 내가 인사를 올린 거 아니야. 밑줄 거 봐봐. 이거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다. 왜 예의 바르게? why? 지금 이게 아마 평소와는 다른 태도야. 평소와는 예의 바르게 인사 올린다는 거는 나의 평소와는 다른 태도 아니냐. 평소에는 종칠 때 빼고는 놀림거리로 봤다 이거야. 딸고만이 아버지를. 근데 왜? 아까 딸고만이 아버지가 한 명한테 기회를 준다고 했죠. 누구한테? 자신을 안 놀리고 그냥 쫓아다니는 놀리지 않는 그런 착한 어린이에게만 한 번 기회를 준다고. 바로 명은이에게 즉 잘 보여가지고 종칠 기회를 주고자 또는 얻고자 그래 한번 진짜 막 인사하는 척 한다 이 말이야. 오늘은 나한테 기회 주세요 제발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 딸고만 아버지는 나를 금세하라고 왔다. 내가 얼마나 놀렸으면 평소에. 그러나 낯선 얼굴인 명은이 쪽에 짤막한 눈길을 줄 뿐 여느 때와 딴판으로 모범자 밑줄 여느 때와 딴판으로 모범생처럼 구는 나를 또 밑줄. 왜? 역시 뭐다? 어딘도 여기죠. 평소와는 다른 나의 모습이라 이거죠. 자,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삐껴대는 걸음걸이로 종탑에 다가섭니다. 그러면 여느 때와 다른 모범생으로 보는 나를 밑줄 딱 긋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가? 바로 평소에는 오늘 말고 평소에는 굉장히 놀림과 장난이 심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는 몸에 익은 솜씨로 종탑 세기둥을 타고 오르르 오른 다음에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을 높진 자리에서 높은 종줄을 밑으로 풀어내렸습니다. 그가 굵은 밧줄을 힘차게 아래로 당기자 종탑 꼭대기가 높이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노종이 한쪽으로 휘우뚱 기울어졌다. 또 한 번 잡아당기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넘어집니다. 오른쪽 왼쪽 번차례로 기울어지기를 2번, 3번.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 상세히 종치는 과정 또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그냥 종을 쳤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줄 내리고 한 번, 또 한 번, 번차례로 계속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야. 야, 밑줄 해봐. 이제 명은아 종소리가 울릴 차례다. 드디어 댕그랑댕그랑댕 한다.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야. 물론 사소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나는 지금 종치는 과정을 굉장히 나는 종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히 여기서는 알고 있는 거죠. 단계를 다 알고 있어. 나는 얼마나 많이 봤으면 또 근처에서 얼마나 많이 또 놀렸으면 물론 종칠 때 빼고. 자,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대행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자, 얘들아 봐라. 방금 시작 부분 있죠? 내 말이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체크하세요. 자, 첫 번째 종소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둔중한 종소리에 놀란 명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놀랐습니다. 명은 근처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그만 아버지의 앙바트만 몸집은 종줄과 한 몸을 이루어 즉 종치는 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야. 자, 허공을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다. 댕그럼댕 댕그럼댕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정신없이 가게 됐다. 종소리가 뭐라 돼 있니? 귀싸대기를 정신없이 가게 됐다. 가게 됐습니다. 까지 한번 마무리해볼까?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부터 지금 처음에 그냥 한번 댕, 그 다음 또 댕, 더 크게 댕, 더 크게 댕, 무한대로 크게 댕, 깜짝 놀란 댕. 무엇이다? 지금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종소리를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강하게 어떻게? 점층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또 심지어 종소리가라는 것은 청각적 심상도 쓰고 귀싸대기 갈긴다라는 것은 촉각적 또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도 활용하며 종소리 울려 퍼지는 것을 종소리 치는 것을 들리는 것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거니 이런 감각적 심상을 씀으로써 굉장히 종소리의 강렬함을 좀 강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감각적으로 종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거야. 청각 또는 귀싸대기 때리는 촉각. 자, 나는 명은이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갖다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괄호를 해볼까? 괄호로 이번에는 바로 뒤에 나는 명은이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이거는 바로 웬고하니 기다란 종소리에 중동을 뚝 잘라 도망되었다가 다시 묻히기를 되풀이하는 그 장난 이렇게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거 있잖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장난이 명은이의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베게끔 핏기를 돋우었다. 지금 명은이가 발갛게 홍조가 되었다 아니야. 즉 명은이 기분이 좋아요. 기뻐. 그러면 그 위에 나는 자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 이게 바로 뭔데? 명은이를 감동시킨 동작 1번 되겠네. 자, 명은이를 감동시킨 나의 행동 첫 번째. 건공중, 즉 공중, 빈 하늘에 둥둥 떠있던 딸고마니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종실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줄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는 중이었다. 나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딸고마니 아버지가 아닌 사찰 아저씨. 자, 딸고마니 아저씨는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뭐 놀림의 대상이었다면 그 바로 뒤에 교회 사찰 아저씨라고 부른다는 것은 더 이상 뭐다 요때만큼은 놀림의 의도가 아니라 뭐다 종실 때만큼 뭐 존경의 어떤 대상으로서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딸고마니가 아니라 사찰 아저씨를 향해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었습니다. 왜? 기회 얻으려고 앞에 예의 바르게 처음 인사한 것처럼. 근데 아마 딸고마니 아버지는 그간에 내가 했던 행적 때문에 거들떠도 안 볼 거야.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아침이었다. 사찰 아저씨는 아저씨 아닌 딸고마니 아버지는 결국 야 봐봐 사찰 아저씨 아닌 딸고마니 아저씨네. 즉 존경이 아닌 놀림의 대상으로 되어버렸어. 그 말인즉슨 나한테 기회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나는 더 이상 존경의 표시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냥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딸고마니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야. 자, 마지막 순간에 딱 한 차례 종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종치기를 끝냈습니다. 결국 뭐다? 결국 뭐? 나에게 어떤 기회,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거죠. 주위마다 뒷공무니를 밟고 다니며 딸고마니 아버지라고 그 학설에 놀려대던 지난날이 여간만 후회되는 게 아니었다. 너무너무 뭐다? 그간의 일이 후회된다. 지금까지 뭔가 존경의 항상 눈빛으로 놀리지 않았다면 지금 명은이한테 뭐 종칠 수 있는 기회 뭐 주고 얻을 수 있을 텐데. 시험을 잘 내려고 나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들었습니다. 신발을. 여태껏 늘려왔던 방식에 따라 나는 저녁 하늘 저 멀리 사라져가려는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짝 안에 양껏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똑같은 괄호로 고무신짝 안에 양껏 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잽싸게 고무신짝을 그 소리를 담은 고무신짝을 명은이 귀에 붙여주었습니다. 붙여주었습니다. 명은이 귀에 붙여주었습니다. 지금 소리를 다 담아가지고 명은이한테 들려주는 거 아니야. 우리 바닷가에 뭐 소라게 같은 거 딱 들었을 때 바다 소리 들리는 것처럼 이것 역시 뭐 명은이를 감동시키는 나의 두 번째 행동 되겠네. 자, 근데 여기서 또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요 가운데 보니까 뭐라 돼 있니? 소리를 담아.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소리를 담아요. 소리라는 거는 청각적 이미지인데 담는다는 거는 청각적 이미지 맞아. 근데 소리는 사실은
물질적으로 어떻게 만질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뭐다? 물질화 할 수 없는 것 또는 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야 소리라는 거. 근데 담는다는 건 뭔가 내가 만져서 담는 거 아니야. 물질적으로 물질화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뭐다? 마치 뭐 물질화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뭐 만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소리는 사실은 만질 수 없는데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담아가지고 귀에 갖다 대.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것 마냥. 즉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관념 또는 추상의 구체화라는 발상이라고 합니다. 발상. 즉 추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거야. 즉 요 부분만 떼어가지고 문제식 낼 수 있어. 왜냐하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니? 어떤 식으로? 다음 중 딱 밑줄 긋고 A와 같은 발상법이 쓰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거라고. 자, 그러자면 은희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번져나갑니다. 어미종은 이미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고무신작 안에는 자, 이봐 갑자기 어미종은 무엇이고 새끼종은 무엇이냐? 바로요 새끼종이 의미하는 게 뭐 진짜 뭐 조그만한 종이 아니라 뭐 남아있는 그 작은 종소리 또는 종소리의 여운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나? 자, 요거를 이제 여운 또는 뭐 종소리에 남아있는 뭐 진동, 조금에 남아있는 진동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진짜로 뭐 조그마한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종이 꿀벌처럼. 자, 그 다음 밑줄 그어볼까? 그 종이 이건 좀 써봐야겠네. 뭐처럼? 꿀벌처럼 뭐다? 잉잉거립니다. 자, 대고 명은이 길을 간지르고 있을 것이다 까지 한번 끊어주세요. 그 마지막 줄. 그 종이 요 새끼 종에 남아있는 종소리 진동 요게 꿀벌처럼 잉잉거리고 귀에 울릴 것이다. 그럼 일단은 표현법들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뭐 서술상의 특징에서 선택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규법 쓰고 있는 거야. 지규법. 뭐 종소리 이게 이렇게 비유되겠죠. 그 다음에 잉잉거린다. 잉잉거리는 게 지금 꼭 사람만 잉잉거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면 잉잉거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처럼? 사람이 아닌 꿀벌처럼. 그러면 역시 뭐다? 잉잉거린다라는 거는 뭐로 볼 수 있겠다? 화류법으로 볼 수 있겠다. 왜? 화류가 뭔데? 무생물을, 즉 종을 뭐로? 마치 생명력이 있는 생물, 꿀벌, 잉잉거리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은이 귓가에 종소리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를 이런 식의 표현법 써가면서 구체화 또는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호사스러운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 있어서 즉 종소리의 어떤 감동이 진한 여운으로 다가왔다 이거죠. 관사까지 거는 시간이 절반이어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명은이는 흥분한 기색을 여간히 감추지 못했다. 자, 관사 앞에 헤어지기 직전에 명은이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깍쟁이 서울계집 입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건호야, 자, 일껏 모처럼 내 이름 불러놓고 명은이는 한참 더 뜸을 들인 다음에야 뒷말을 이었습니다.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 밑줄. 내 얼굴이 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만져보고 싶어. 앞을 못 보니까. 즉 이렇게 뜸들이다가 요 말했다는 거는 뭐가 점점 더 커졌다. 나에 대한 명은이의 관심 또는 명은이에게 있어서 나의 의미가 더 커진 거죠. 참 난처한 순간이다. 틀림없이 집안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명은이 외할머니를 의식하면 나는 잠시 망설입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결국 명은이 손을 이끌어 내 얼굴에 대줬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아버려 촉촉이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더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은이는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신중히 어루만졌다. 나와 명은이가 지금 교감하고 있는 거죠. 얼굴이 잘생겼구나. 나한테 보여줘서 고마워. 나한테 보여줘서 고맙다라는 거는 사실은 명은이 입장에서는 뭐 한다는 거니? 만지게 해줘서 고마워 이거잖아. 자, 난생처럼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확확 달아오르는 낯꽃을 얼굴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심리니까 지가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망치다시피 떠나버렸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관사로부터 멀어지자 나는 공중공중 뛴걸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 기뻐. 주체할 수가 없어. 이 순박한 소녀는. 비록 서투른 솜씨나마 휘파람을 불어다니면서 나는 신나게 집어넣는 거야. 자, 그다음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 미줄 거 주세요. 무리한 부탁. 과연 어떤 부탁일지. 무리한 부탁을 내온 것은 교회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그 다음 날. 어떤 날? 명은이가 종소리 들은 날 직접 가가지고 들었다 댔다가 신발에 싸가지고 들었다 가는 그때 그 다음날. 자,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다줘. 미줄 거야.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요게 바로 뭐시기다. 나한테 하는 무리한 부탁 아니겠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큰일 나. 자, 딸고만의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야. 자, 나는 반짝 뛰면서 모지락 쓰게, 즉 모질게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명은이 나에게 검지기게,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난이 치고 있었습니다. 청한다 이 말이야. 청한다. 단어도 다 들었습니다. 단어 해설 있습니다. 외우셔야 해요. 자, 맨 뒤쪽에 있는 단어는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치고 싶어. 지금 명은이가 계속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죠. 종을 쳐서 뭐하게? 도대체 종 쳐서 뭐하게?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올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를 자 미칠 거라. 나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런 것들보다 단순히 불일치 유형의 문제로 이 나는 처음에 관심 가지고 호감 가질 때는 그렇게 눈치가 없더니 지금 여기서는 지금 눈치를 빨리 챘어.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내고 싶은 것이었다. 밑줄. 내가 이야기했던 그 백마 이야기 속에 백마 흉내를 자기도 내고 싶은 것이었다. 자,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전달한 셈임에 틀림이 없었다. 자, 그럼 꺽쇠 해볼까?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기도 억울하니까 절망적이니까 호소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소원 빌고 싶은 거야. 눈 뜨고 싶다는 소원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틀림없었다까지.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명은이 어떤 억울함을 나도 눈치챈 거야.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에게 허세 섞인 그런 일을 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종을 무단히 아무 이유 없이 칠 수 있다는 말인가? 난감해. 알았다고 알았단께, 자, 알았다고 알았단께 라고 하는데 진짜로 뭔가 대책이 있는 건가? 대책이 없는 거지. 대책은 없어. 알았단께. 일단은 일단은 승낙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겠노? 그만큼 간절한 명은이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아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눈치채고 알 것도 같아서 일단은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연방 도리머리를 하는 내 마음과는 딴판으로 도리머리는 뭐 싫다거나 뭐 이렇게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머리는 노, 입에서는 그냥 예스. 잘 불러나왔다. 끝끝내 명은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자 밑줄. 뭐다? 나는 머시기다. 끝끝내 명은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밑줄 또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래, 처음부터 들어줄 속셈이었던 거야. 뭐 때문에 명은에 대한 관심, 애정과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연민 때문에 일요일 절대로 안 돼. 수요일도 안 돼. 그럼 언제? 보이지도 않는 눈을 반짝 빛내며 명은이 어떤 굉장히 좀 기대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보이지도 않는 눈을 반짝거리며. 자, 명은이가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면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목요일 밤중이라면 혹간 몰라, 혹시 몰라. 마지막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이 드디어 밝았어. 중요한 거사의 날입니다. 목요일 낮이 나갔습니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그건 밑줄. 목요일 아침이 밝고 낮이 지나가고 뭐 밤이 찾아왔다까지. 꺽쇠 하든 밑줄 하든 아침 되고 낮 되고 벌써 밤 되고. 즉 뭐라는 거니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단 한 줄로 뭐 빠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 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어떤 뭐 긴장감. 과연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몰래 치는 어떤 시간의 흐름 또는 똑같은 말로 시간의 경과를 빠르게 제시해가지고 명은이는 시내 산보구실 삼아 밤마을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둠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은이 할머니가 관사 밖 길까지 따라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을 배웅하고 앞 못 보는 외손녀를 걱정하는 백발노파의 마음이 신광교회까지 동행하는 듯한 자, 명은이의 손을 잡고 신광교회 돌계단 오는 동안 내 온몸은 사뭇 떨렸습니다. 자, 밑줄 봐봐. 사뭇 떨렸다. 어떤 감정이겠니? 어떤 거겠어? 단순히 뭐 긴장만 있겠나? 물론 긴장. 또 한편으로는 뭐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뭐 흥분 그런 거 있잖아. 지레 흥분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명은이 손 또한
달달 떨고 있습니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 말이 아버지께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하시면서 젖은 빨래를 쥐었다듯 모자라는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 자, 나는 명은이에 대한 희생적인 어떤 정신 또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뭐 하려는 거야?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거야. 명은이 소원만 위해서라면 어떤 소원이겠니? 즉, 억울하게, 절망적,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눈 뜨고 싶은 소원 빌고,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어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 그 소원 이룰 수만 있다면 내 한몸 바치겠다, 두드려 맞겠다. 그래서 이겨내겠다,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인데 쥐어짰다. 신광교회는 어둠 속에 고자 누룩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짓거리, 몰래 종치는 거. 짓거리가 어리게끔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는 종탑 가까이의 명은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봐라. 갑자기 나는 지금 교회에 자주 다녔고 종소리도 자주 들었어. 그래서 종치는 과정도 잘 알아. 근데 그때와는 달리 체크하세요. 괴물처럼 네 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 종탑. 이건 전부 다 썼네. 종탑이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자, 종탑이 어디로 향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하는. 여기도 밑줄, 여기도 밑줄. 전부 다. 자, 근데 지금 뭐를 보고? 종탑을 보고 괴물처럼이라고 찌기법 쓰면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괴물처럼이라고 이 괴물에다가 비유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니? 지금 느끼는 뭐 때문에? 지금 당장이었던 두려움 때문에 뭔가 또 당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네 개의 긴 다리라는 말은 꼭 다리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생명체, 즉 생명력이 있다면 다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개의 다리로 서가지고 우뚝 높이 솟아있다. 뭐가? 종탑이. 그럼 역시 무생물을 다리가 있는 생물로 무슨 화류법까지 써가면서. 향수에서도 화류법이 나왔었죠.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여기서도 계속 화류 앞에서도 있었고. 자, 종탑이 또 뭐라 되니 다시 캄캄한 밤하늘. 자, 향해 봐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되잖아. 하늘을 향해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그럼 우리 보통 소원을 빌 때 땅에다 대고 비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비는 거잖아요. 소원을 빌 때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럼 결국 요 종탑이 여기서는 요 밑줄에서는 의미하는 게 뭐가? 우뚝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이 종탑이 뭐임을 울림 또는 소원을 어디에? 하늘에 전달하는, 이어주는 매개체 또는 그런 역할 또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음을, 매개체임을 괜히 이런 수식이 붙은 게 아니야. 그냥 종탑이 우뚝 서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괴물처럼 다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소원 비는 그 하늘 향해서 우뚝 솟아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라고. 자, 깊은 물속으로 자명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나는 종탑 꼭대기를 보면서 심호흡했습니다.
그런 다음 딸고만이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쇠기둥을 타고 올라가 철골에 매인 밧줄을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꽉 붙잡고 있어. 명의 손에 밧줄 밑동이 쥐어주고 양팔 높이 뻗어 밧줄에다 몸무게를 싣습니다. 딸고만이 아버지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종탁 꼭대기에 얹힌 거대한 놋종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전해져 옵니다. 마치 한 풀 줄기, 한 풀 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이 흔들리는 두 마리 따닥개비처럼 두 마리 따닥개비처럼.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한 풀줄기는 뭐 말하겠니? 종치는 그 밧줄을 말하겠죠. 백마 이야기에서는 칡넝쿨을 말하겠지. 자, 두 마리의 따닥개비는 누구? 나와 단들이 명은이를 비유하는 거 아니겠어? 명은이 역시 밧줄에 몸무게를 실은 채 동작에 어느새 눈치껏 장단에 맞추고 있습니다. 어둠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내 코끝에 훅훅 끼얹는 명은이의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로 미루어 명은이가 시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둘이 어마어마한 아주 큰 힘을 쥐어짜내가지고 종을 한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수업비 준비를 해. 자,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대행하고 첫 번째 종소리.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어. 처음 힘들어. 일단 첫 소리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한결 그렇지. 댕그렁댕 댕그렁댕. 아까 점층적으로 종소리 표현한 것처럼 자, 여기서도 그 소리가 나는 거죠. 댕그렁댕 댕그렁댕. 기세 좋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귀가 먹먹합니다. 소원을 빌어. 어떤 소원을 빌어. 자, 봐봐라. 소원을 빌어. 어떤 소원을 빌 수 있다? 이게는 어떤 소원을? 즉 첫 번째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도 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겠니? 이러한 개같은 전쟁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등등의 소원이 있을 수 있겠지. 명은이가 빌 수 있는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 높여 명은이를 재촉하는 한편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잠시 기머거리로 만들어달라고 또 빌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밑줄. 자, 명은이 보고 소원 빌라고 하고 나도 소원을 빌었어. 그 소원이 뭔데? 즉 나의 소원이 바로 이거 아니야. 명은이가 붙은 밑줄. 명은이가 소원을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 이게 바로 나의 소원이야. 나의 소원은 누구를 위한 거야? 명은이를 위한 거야.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내 한몸 희생한다고. 자, 땅바닥과 공 사이를 절구통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온몸으로 방아를 쪄을 때마다 놋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르 진저리를 치며 울어댔습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 마치 놋종이 진짜 살아있는 듯하게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발을 떨리면서 세차게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밧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오는 듯 이제 더 이상 명은이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한참 종치는 일에 고불하죠. 꼬꾸라져가 아니라 뭐 열중해 있으니. 자, 딸고만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달려와 있죠. 종소리 못 들을 수가 없지. 되알지게 몹시 세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채고 나서야 앙바트만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와통 삶아먹은 듯한 고함과 동시에 누구의 딸고만이 아버지의 그가 와라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떼려고 했습니다. 즉 나와 명은이를 일단 처음에는 뭐 방해하고 있죠. 처음에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우리 둘이 종치는 거를 방해하고 있어. 그럴수록 나는 더욱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힘차게 종소리를 올립니다. 주먹질과 발길이 무수히 날아들어 거칠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딸고만이 아버지가. 자, 마구잡이 메타장에서 명은이를 지키기 위해 양다리를 가세 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쌌다. 명은이 허리를 왜 감싸는 거야? 즉 명은이 뭐 보호하려고. 한데 자, 주먹질과 발길질이 날아갔는데 명은이를 감쌉니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좀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자 손으로 좀처럼 떼어내기 어렵게 되자. 자, 그 다음 재밌는 거 밑줄 꺽쇠.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즉 딸고만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우리 둘을 방해했는데 이 우리 둘의 힘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매달려.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다? 종소리 내는 것에 대한 어떤 조력자가 된다라고. 처음과 두 번째 그 다음의 어떤 결과 이런 의미가 다릅니다. 자, 나중에는 딸고만의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어. 결국 종치는 사람이 3명으로 벌어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진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 자, 어둠에 잠긴 세상이 됐다. 어떤 세상이야? 전쟁으로 인해 뭐된 굉장히 좀 절망적인 피폐해진 이런 세상. 어둠 속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명은이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울지?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자, 무등 태운 채 종소리를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을 기세로 독수리처럼 끝까지 비웃어 가며 독수리처럼 높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끝이 뭐로 끝나니? 댕그렁댕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 밑줄 거봐라. 마지막 댕그렁댕 점점점점. 종소리로 마무리하며 뭐 어떤 여운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독자에게. 그치? 자, 근데 마지막 종소리, 이거 우리 지금 아까 앞부분에 나와 누가 그 명은이가 화해하게 되는 뭐 매개체라고 보기도 했었죠. 둘이 싸우고 나서 뭐 삼일종이여라고 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근데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은 어디 있는 거 하니? 자, 마지막에 이 종타바라에서 그 종소리의 의미, 요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마지막으로 종소리의 의미. 일단 첫 번째
명은이가 백마 이야기 듣고 자신도 백마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요 종소리 내고 싶어해. 직접 지가 종치고 싶어해. 자,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명은의 울음소리 아니겠는가? 두 번째, 결국 명은이가 종소리 내면서 소원 빌잖아. 명은이 어떤 거? 명은이의 순수한 소원. 그래서 이 소원이 담긴 종소리가 하늘로 가지고 닿기는, 그래서 이루어지기는. 세 번째로는 구원과 희망 그 자체.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까 전쟁 멈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니 평화를 바라는 소리. 평화를 일사후퇴 꺼지고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바라는 그런 소리. 이런 식으로 종소리의 의미 파악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문은 여기까지일 텐데 간단하게 복습할 때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요. 방금 요거 적었어야 합니다. 종소리의 의미 4가지. 일단 첫째로는 중요한 게 액자소설이에요. 액자소설. 액자식 구성. 외화와 내화가 있는 거. 선생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뒷부분 주거리는 뭐니? 다시 외화로 나와서 최건호 이야기를 들은, 즉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최건호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교 동기들은 뒷이야기를 수식하며 말을 주고받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즉 외화, 내화, 외화로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당연히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내부는, 외부는 뭐라고 했니? 맨 처음에 그 있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세 번째 성격을 본다면 계속 사투리도 나오고 그래요. 어떤 거 향토점, 또 실제 지명도 사용해. 사실성도 줄 수 있고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상징적. 왜? 종소리가 그냥 의미 없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잖아.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라고 볼 수 있겠나? 뭐를 통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맞는데, 극복하는 건 맞는데, 뭐를 통한? 이런 사랑을 통한, 또는 사랑과 연민을 통한 뭐시기? 어떤 전쟁의 상처, 고통 극복하고자 하는 것, 치유하고자 하는 것.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문제를 풀려면 어떠한 요거죠.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이 나열되어 있을까?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전쟁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 전쟁이라는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 극복할 수 있다는 해결까지 서술상의 특징이 되겠죠. 어떤 거? 어린 아이를 서술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나든 아니면 명은이든 인물을, 그로 인해서 전쟁의 참혹함, 참혹성 또는 비극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거야. 왜? 순수함이랑 순수하지 못한 거랑 완전 대조 대비되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사투리, 방언 사용 빈도가 잦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요 자체가 무슨 이야기? 백마 이야기 자체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백마 이야기를 통해서 뭐 그 속에 궁극적으로는 뭐 주제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는가? 그의 뭐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면서 라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종탑발에서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나머지는 문제 풀이를 진행하며 오답하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